200만 원에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 차 있어요. 와,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정비박스 여기 대표님이 자꾸 118D를 복원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재밌어. 뭐야? 말이 안 돼. 지금 데이터가. 아이고야. 그런 건 모르겠고 답변 내놔 해서 또 찍게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항상 변수예요. 저희가 점검했던 거 견적을 내고 탈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추가 견적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자동차 정비라는 게 변수의 변수를 항상 거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밤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참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말도 잘해야 돼. 그치? 인젝터 분해해서 세척하고 0점 조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했어요. 인젝터 애프터 제품으로 교체하면 안 돼라고 하신 분들 계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인젝터 정품이 70 얼마고 애프터 제품 보시 거로 해도 40 얼마라고 답변을 받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 안에 보면 녹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안에를 깔끔하게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차들은 클리너만 살짝 뿌리고 에어로 불어서 작업을 하는데 또 특수 공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새 거 같아요. 정말 깔끔해졌죠. 노즐 쪽도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이 인젝터 동화샤라는 게 역할이 인젝터 딱 꽂혔을 때 엔진에서 올라오는 압축을 밀봉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압축이 터지면서 열이 이상하게 올라가면 이 캡이 변형이 되거든요.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헤드 면에 여기 이렇게 밀착이 되는 부분이 변형이 가서 불가피하게 헤드를 수리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또 면을 쳐야 되는 경우, 또는 인젝터 이 변형으로 인해서 동화샤가 바꿔도 밀착이 정확히 안 돼요. 그럼 또 압축이 누설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신품으로 바꾸고 싶죠.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열 구리스라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인젝터 뺀 차량들 절대 다음부터 고착되지 말라고 무조건 바르거든요. 요거 아니면은 고열 구리스 무조건 바릅니다. 제가 작업했는데 안 발라져 있다, 전화 주세요. 제가 다시 발라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바르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바를 필요는 없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녹이 심했어가지고 좀 과하게 바르고 있어요. 이게 새 제품이라고 해도 항상 부품에는 공차가 있습니다. 인젝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예민한 부품이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인젝터 품번 고유의 보시 품번이 있고, 인젝터마다 위치는 달라요. 영어도 써 있고 아라비안 숫자도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젝터 보정량이라고 하는 거는 분사량이 편차 있기 때문에 이슈에서 학습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고유의 인젝터 넘버를 기입을 해줘야 돼요. 원래 신품 교체했을 때. 이 차 같은 경우는 제품으로 교체를 했지만 제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장비마다 다르긴 한데 인젝터 장비에서 이 데이터가 프린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프린팅해서 그걸로 입력을 해줘야 차에 최적화된 분사량을 맛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진짜 정말 쉽게.
저희가 컴퓨터에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바꿨어요. 프로그램 깔아야 되잖아. 다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차량들은 단순히 교체뿐만 아니라 진단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젝터 볼트 같은 경우도 규정 토크가 있는데 볼트가 신품이 아니고 헤드면인데도 분명히 늘어남이 생겨요. 볼트도 늘어나고. 그래서 규정 토크로 잠그고, 저 같은 경우는 차에 따라 다르지만 한 45도 내지 90도 정도 각도법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사라는 게 감도 참 중요해, 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턴 라인에도 이렇게 오링이 들어가요. 굉장히 얇은 오링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뺀 김에 호수를 바꾸면 좋은데 호수도 굉장히 비쌉니다. 한 20만원 초반? 비싼 차량은 한 30만원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눈으로 잘 보고 껴야 돼.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늘 시운전까지 해서 마무리 영상 찍고 싶은데 밖에 보시면은 눈이 펑펑 와요. 오늘 인젝터만 조립을 해놓고 시운전은 눈이 끝이고 내일 모레까지인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영상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달았습니다. 막바지로 끝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14년식 차량에 이 스월 밸브 없는 차, 그다음에 인젝터도 이렇게 들어간 건 사실 저도 이 차들 그렇게 많이 하면서 처음 보거든요. 인젝터 품번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비싼 것 같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팔린 차량일수록 부품 구하기도 쉽고 영리하고 금액도 싸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뭐 볼보, 피아트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차를 많이 굴러다니는 거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고. 항상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저도 빨리 사부를 찍고 싶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잘 아시는 분이 매일 물어보십니다. 차 언제 끝나냐. 근데 지금 검사 기간이에요. 일단 검사를 하러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실내에 좀 조립을 해야 되고, 저희가 브레이크가 녹이 굉장히 심했었죠. 고속주행 중에 제동을 하면 디스크 변형으로 인해서 지금 페달 떨림이 있어서 그거 교체하고 블로 모터 하고, DPF는 시운전을 좀 해봐야지 말겠지만 저희가 잠깐 타봤을 때 정상으로 작동을 해요. 이제 몇 가지만 하면 진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12월 달만 되면은 자동차 세느라 죽겠습니다. 차 굉장히 잘 나갑니다. 부드럽게 나간다 그래야 될까? 그치? 지난번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밟으면 밟은 대로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검사장 가면 뭐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가라 검사라고 막 그런 게 많았었죠. 요즘에는 검사 받으러 가서 누유가 심해도 이제 검사가 안 되더라고. 1시리즈였나? 3시리즈였나? 그 고객님도 검사 받으러 가셨는데 누유가 심해가지고 검사 안 된다고 하셔갖고 얼마 전에 수리하고 가셨거든. 요거 패들도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선을 따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 촉감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 초년생이라 하시면 1시리즈 디젤 모델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시내에서만 타도 연비가 한 15, 16km 정도 나와요.
제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하는 거 위험하다고 나가래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타이어 상태 양호, 뭐 제동 부분, 등화, 배출가스, 전자제어 센서 진단, 뭐 관능 검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적합 나왔습니다. 저는 중고차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단골 손님들한테만 이렇게 차 수리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거 했을 때랑 뭐 C63 5 시리즈 뭐 이런 거 수리했을 때 전화를 엄청 주셨거든요. 뭐 메일도 오고 하시는데 저는 차량을 따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리해서 문제없는 차량을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 그지?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또 차량 수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경아, 생존 신고 한번 하고 가. 저희 부장님 잘 있습니다. 네. 찾아주신 분 계시는데 그 부장님 영원히 저희 곁에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패드 잔량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디스크 마모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져보면 턱조차도 없어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외부에 방치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녹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어요. 타다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괜찮아 보였으나 주행을 하면 브레이크를 제동을 하면 굉장히 페달과 핸들이 많이 떱니다. 육안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랑 저희가 시운전을 했을 때랑 이 점검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앞에 패드 디스크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버린다. 그리고 겨울철 엄청 많이 추웠다가 지금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엄청 추운 겨울에 가장 많이 문의 전화 오는 게 뭔지 알아, 민규? 덕덕덕거리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브레이크 패드 때문에 굉장히 소음 상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독일차 또는 고성능 패드가 장착된 차량들은 소음이 나는 게 당연시합니다. 지금 보시면 패드 여기 봐도 철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디스크 공격성도 강하고 수입차들 보면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분진과 소음은 발생이 되나 브레이크 성능은 우수하다. 그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예요. 패드를 성분을 바꾸면은 소음이 안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지만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패드가 마모가 돼서 물론 나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차들은 이렇게 마모 센서가 달렸기 때문에 이게 다 닳아서 끊어지면 경고는 들어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물론 이 안쪽이 먼저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마모 센서가 끊어지면 패드를 교체를 하시면 돼요. 패드가 많이 남아있는데 브레이크 소음이 난다. 성분 때문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요 세척하고 이 소음 방지제라고 있어요. 그걸 아무리 발라도 요 잠깐은 안 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더 많이 납니다. 비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요거 세척, 허브 쪽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고 요 면도 세척을 잘 해줘야 됩니다. 패드가 여기 장착이 되면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도록 꼭 발라줘야 합니다. 패드 바꾸는 게 비싸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땡땡 나라랑 견적을 비교를 해봤어요. 얼마 차이였어? 10,000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세척해드리고요. 디스크도 깔끔하게 세척합니다. 무조건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데인 흔적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이런 데도 윤활이 좀 잘 되도록 이렇게 발라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서 하고 왜 나한테 잡아달라고 하는 차들이 올까요?
됐어. 제가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데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예요. 소음 나서 뭐 브레이크 제동력이 밀려서 이런 AS 건들이 거의 없는 브랜드라서 써보니까 나쁘지 않아. 내 차도 써보고 지원은 친구들도 많이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이 브랜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작업을 하고 처음 작업한 기간부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점검했을 때 누유, 누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게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 민혁이도 좀 타고 다녔고 저희 회사 업무로 좀 타고 다녔는데 판매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아, 너 타고 다녔을 때 뭐 큰 문제 있는 거 없었지? 네. 디프프 경고등도 안 들어오고 안 들었어. 차 잘 나가. 차 잘 나가? 네. 그 전이랑 다르지? 네. 하체 소리는 이런 거 없어? 네. 양호해? 네. 이따 한번 다 확인하긴 할 건데 자 근데 민혁아 네. 그때 분명 안 샜거든? 어? 네. 필터오징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흘러내렸지. 아쉽다. 영상 또 다음으로 넘어가다. 아, 장난입니다. 뒤에 또 볼까? 큰 문제 있는 거는 뒤쪽은 보이지는 않고 이게 불과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영상에 담겼겠지만 저희가 타고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판매하기 전에 지금 검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네요. 이게 팔고도 욕먹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필터 하우징 알아봐. 많이 세게. 그러니까요. 꽤 세네. 허허허.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돼. 욕먹어. 민혜가 그동안 타고 다니니까 너가 해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부속 빨리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 네. 이렇게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들도 변수가 생깁니다. 6개월 전에 점검했는데 왜 지금 문제가 생겨요?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 이게 아는 사람들 팔면 이런 게 힘들어. 그지?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타시던 거 3시리즈를 저희 친구네 회사 직원한테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꽤 많이 수리해서 보냈죠. 그지? 남는 게 없습니다. 네. 민혁아, 확인 좀 빨리 해라. 형 돈 없어. 차 팔아야 된다. 제가 차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차를 지금 하나씩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 최종 목표는 2대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조만간 제 드림카였던 차를 구매를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됐어요. 좀 개닦아졌죠. 발전기 뗄까? 이거 뭐하냐 안 보이는데 발전 떼야지. 다 됐습니다. 발전기 약간 소리 나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야. 발전기까지 바꿔야 되나? 아, 이게 아는 사람들 팔면 이게 힘들다니까. 발전기 약간 소리 나지? 너 들었지? 발전기 한번 물어봐봐. 일단은 발전기가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발전기까지 그냥 깔끔하게 교체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실내 클리닝, 핸들 교체, 라이트 복원, 휠 복원, 앞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엔진 오일, 오일 필터, 냉각수, 블로우 모터는 바꿔야 되고, 뒤 쇼바, 좌우 더스트 커버 포함, 연료 필터, 인젝터 리빌드, 자동차 검사, 오일 필터 하우징, 와이퍼 카울, 그다음에 와이퍼 교체, EGR 쿨러 클리닝, 흡기 클리닝, 상부 물 파이프, 차량 대금까지 해서 현재 사용된 금액은 이전비 제외하고 628만 4,500원입니다. 정확히. 이 금액은 저희 기술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지인 할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발전기를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꽤 많이 나지? 왜 못 들었지? 저도 못 들었어요. 그지? 안 났었는데? 네. 이제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발전기가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요. 팔기 전에 마지막 검수를 하고 시운전하고 발전기 교체 영상은 따로 담지 않겠습니다. 발전기 뗄까? 발전기까지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괜히 지방 가셨다가 충전 안 되면 들어와서 견인해오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차량이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야 이 부품을 다 살려면 6천만 원, 7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일로 나와요, 민규. 저희가 엔진을 이걸 통째로 샀거든요. 이 낱개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통째로 산 금액이 더 싸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1시리즈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정말 많아요. 제 친구도 오늘도 카톡이 왔습니다. 1시리즈 영상 언제 올려줄 거냐. 민규 씨 일 좀 하래요. 아,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보여줄까? 봐봐. 이번 주에 올라갈 듯 굿굿. 민규 씨 일 좀 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변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발전기를 애프터 제품들이 워낙 많은 브랜드 잘 나오잖아요. 원래 대부분 발레오 제품을 쓰는데 추천을 해주신 브랜드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하나가 발생해서 또 이틀 정도 지연됐지, 이거. 네. 발전기가 나가기 전에 브러쉬나 이쪽에서 틱틱틱틱 소리가 나거든요. 이제는 문제 없겠죠? 아, 없지. 이제 있으면 안 되지. 이제 더 수리하면은 이거 내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못 팔아.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중고차 시세만큼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차에도 꿀리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38만원짜리 520D 저희 선배 친누나분이 가져가셔서 아직도 잘 타고 있습니다. 뭐 고치러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사실 할 게 없거든. 거의 진짜 신차 컨디션 수준을 만들어 놨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마지막 시운전 해보고 문제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해야 돼서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없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였던 뒤에 트렁크 쪽에 물이 차 있었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도 뒤에 물이 안 차는 걸 확인했었는데 지금 차도 외부도 상당히 많이 더럽고 해서 노터치 세차장 가서 물을 뿌려보고 또 샌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검수를 하고 차를 출고할 계획입니다. 출고가 아니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차다워졌잖아. 이제는 뭐 손색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이게 변수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저 영상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영상일지 다다음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여직원이 4시리즈 중고를 샀는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 아마 재밌을 거예요. 큰일이지. 오늘 아침에 있던 일입니다. 형은 얘기했지. 수입차 사지 말고 경차 사라. 그지? 첫 차이기도 하고. 요즘에 보다 보면은 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인생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급이 높은 차량을 사면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져요. 저는 사실 이 현장에 일하면 여러 봤거든요. 차가 망가졌는데 수리를 못하는 친구들, 수리는 막상 했지만 출고를 못하는 친구들, 자차 없이 사고가 나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 일 특성상 차가 없으면 안 돼서 일을 또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제발 능력에 맞는 차를 사자. 차 만들어 놓으니까 아깝긴 하다.
변수가 계속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연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다 담았으면 한 반년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반년 걸렸을 거예요. 민혁이가 거의 도맡아서 했었는데 야근도 하고 짜증도 내고 아이고야. 부품이 하자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저희가 수리한 부분에서 워런티를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부품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새 것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민규 PD가 또 시운전 담당이거든요. 큰 작업하거나 하면은 한 1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출고할 때까지만 이상 없는데 문제 생기는 차들도 있고. 진짜 예민하게 들으려고 라디오도 안 듣고 타거든요. 이 친구도 좀 까다로워요. 네. 풀코스로 했어. 풀코스. 노터치는 풀코스입니다. 이거 노터치 생기고 좋은 게 누수가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너무 편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도저히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매입해서 영상 콘텐츠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차들 연락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떨어지는 소리야? 기계에서 떨어지는 소리. 아, 되게 가볍게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진짜 쉽게 그냥 시작했어. 별 생각 없이 이런 것도 재밌겠다 해서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냐고. 일을 못해요. 일을. 친구들도 자꾸 연락 왔고 언제 끝나냐고 하니까. 민규야, 네. 우리 노터치 자주 하는데 노터치 광고는 없나? 노터치를 우리 가게에 설치를 해주시는 거야. 어때? 선적부도 비싼데 없고 물 새는데. 여기 어딘지 기억나, 민규? 여기 38만 거기잖아. 그 썰 하나 말씀드리면 77 고객님이 저 따라서 검은색 차량인데 그걸로 문댔다 기스 나셨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 어때요? 깨끗해. 여기도 깨끗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아직 좀 소리가 남아있다잉? 살짝 나요. 여기는 기름칠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1 시리즈 이 차량 14년식 22만 7,900km 정도 탔거든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님이 저희 쪽에 점검을 받고 가셨는데 고객님이 차량을 바꾸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아마 여름쯤에 오셨다 가셨었는데 저희 쪽으로 판매 의사를 밝혀주셔서 저희 200만 원의 차량을 구매를 해서 이것저것 좀 복원을 했습니다. 수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했는데 변수도 많았었고 또 재밌는 일도 있었고 짜증나는 일도 있었지만 다 완벽하게 수리가 돼서 이제 차량을 양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차를 구매를 할까? 저도 경매차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금액을 너무 욕심부렸나 싶기도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해서 하는 영상이 가장 좋고 편하고 재밌고 한데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만 원에 BMW 오너가 됐습니다. 뭐야? 지금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좀비박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8D를 복원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